인종차별이 정말 없어요. 캐나다도 사실 없는 편이긴 한데 전 종종 당했거든요. 길 가다 보면 진짜 와서 니하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칭칭총 소리도 들어봤고 티몰튼에서 일하는데 이제 이름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백인 아주머니께서 또 말해도 못 알아들 걸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 관둘까? 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콘텐츠 레디 투 워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레디 투 워크란 이제 바리스타를 사실 희망하시는 분들 중엔 워킹 홀리데이를 요새 많이 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한 번쯤은 해외에서 바리스타를 해보는 게 꿈이신데 이거 준비하다 보면 사실 막막할 때가 많아서 이러한 얘기를 좀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조윤주 트레이너이고요. 바리스타로 꾸준히 활동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워킹홀리데이 저는 한 6년 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너무 자료가 없었어요. 제가 바리스타기도 하고 워킹홀리데이도 좀 성공적으로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레디 투 워크를 통해서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6년 전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해외로 나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처음 바리스타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유튜브나 뭐 인터넷 자료 같은 게 많지 않았어서 제가 뭐 커피 공부를 깊게 하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바리스타를 하다 보니까 살짝 현타가 왔었어요. 네, 맨날 쇠질하는 느낌? 포탑 필터를 맨날 해드리긴 하는데 내가 바리스타가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알바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카페라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나라로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찾고 싶었어서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뉴질랜드 바로 옆에 있는 호주가 또 있잖아요. 네. 사실 호주가 더 바리스타들의 워홀로서는 유명한데 그 호주가 아닌 뉴질랜드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도 호주로 가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소문으로는 호주에 한국인이 너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호주를 가게 되면 커피도 커피지만 영어가 과연 들어올까? 커피만 들고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좀 적은 뉴질랜드는 어떨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뉴질랜드 자연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푸르고 초록색이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살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은 삶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급이 호주보단 낮은데 생활비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급이 꽤 높은 편이어서 돈 걱정 없이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좀 미지의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캐나다에서 유학을 이제 꽤 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밴쿠버를 안 가고 밴쿠버 옆에 있는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이제 빅토리아라는 도시로 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인 피해서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나의 의지는 한국에서 떠날 때는 영어를 무조건 배워서 오리라 하지만 막상 가면 내 의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편한 사람들 찾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한국말을 더 많이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되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 말씀 되게 공감합니다. 사실 영어를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어라도 늘고 와야겠다. 그쵸? 이런 생각. 내가 바리스타를 꿈꿨지만 갔을 때는 또 바뀌어서 올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남을 수 있는 건 영어라도 남겨서 와야 됩니다. 뉴질랜드를 추천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일단 한국인이 워홀을 갈 때는 아무래도 영어권 나라가 좋잖아요. 근데 영어권 나라가 뭐 호주, 캐나다, 그다음 아일랜드, 영국 이렇게 많긴 한데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저는 뉴질랜드가 비자가 쉽다고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비자가 쉽다는 게 뭐냐면 무조건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랜덤 이제로 제비뽑기 하듯이 뽑는 것도 많다고. 캐나다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제 학생 비자로 준비했던 학생 비자. 거라서 네. 그래서 호주는 뭐 그 전체 파이가 좀 작고 뽑는 파이가 작고 이제 캐나다도 랜덤으로 뽑고 해서 가고 싶어도 내가 당장 언제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뉴질랜드는 딱 3,000명 접수를 받는데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5월 중순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이제 갈 생각이 있으면 그때 그냥 일찍 접수만 하셔도 거의 다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비자 신청이 비교적 수월하다라는 점이고요. 뉴질랜드가 땅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워홀을 가셨을 때
한국인이 3,000명이 간다고 해도 그 3,000명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길 걷다가 한국인이 도심 빼고는 많이 안 보여서 확실히 영어가 늘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인종차별이 정말 없어요. 오. 이건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사실 호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한 2개월 정도. 근데 진짜 한 3일에 한 번은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요. 인종차별 때문에.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애초에 교육 자체가 그 이민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이 많고, 나라 자체도 이제 마오리족이랑 영국인이 같이 만들어진 나라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다양한 이 민족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관광 도시가 많다 보니까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노동자분들이 많이 오길 희망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가보시면 진짜 느끼실 거예요. 동양인들도 정말 환영을 하고, 바리스타 분들 중에 한국인 분들 되게 많고, 일본인도 많고, 중국인도 많고, 정말 차별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비에 비해서는 시급이 높다.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살아가기엔 좀 괜찮지 않을까. 뉴질랜드에서 생활할 때 렌트비를 낼 거 아니에요. 평균 비용이 뭐 한 실림 정도의 자취방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주에 한 25만 원 냈으니까, 저는 룸메랑 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저는 40만 원, 60만 원 정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딱 내기 좋죠. 인종차별은 되게 흥미롭네요. 캐나다도 사실 없는 편이긴 한데 전 종종 당했거든요. 길 가다 보면 진짜 와서 니하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칭칭총 소리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도 외국인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처음부터 편견을 갖진 않는데 발음 들으면 알잖아요. 네. 얘가 원어민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지. 딱 제가 얘기하는 거 듣더니 바로 태세 전환하시면서 팀월젠에서 일하는데 이제 제가 이름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백인 아주머니께서 또 말해도 못 알아들 걸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 관둘까 하다가 네, 참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들으면 되게 힘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안 그래도 외국에 왔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지나가는 백인 애기들도 영어로 저한테 말 걸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뼛속까지 그런 인종차별이 없는 교육을 받았나 싶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 콘텐츠가 저희가 생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뭘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사실 뭐 비자에 관련된 정보만 많고 정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이거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뉴질랜드 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리스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카페 경력을 꼭 쌓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기 전에 6개월이라도 그냥 프랜차이즈도 상관없어요. 그냥 조금 바쁜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러쉬타임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뉴질랜드나 호주는 커피가 정말 생활의 나라기 때문에 하루에 3잔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바빠요. 바쁘니까 그 러쉬타임에 패닉이 올 수 있거든요, 바리스타가. 그래서 그 러쉬타임을 한국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진짜 좋다. 자격증은 따도 되고 안 따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경력도 없고 경력이 짧다, 그러면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하는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나중에 이력서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CA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국내 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더라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라떼아트입니다. 자, 라떼아트는 필수예요, 필수. 저도 바리스타로 일을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라떼아트는 잘 했었어요. 그래서 워홀 가기 전에 라떼아트가 적어도 튤립이나 이제 로제타 정도는 된 상태에서 갔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취업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라떼아트는 되게 중요한데요.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기가 정말 잘하는 2가지 패턴 정도는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3단 튤립, 결아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떼아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면접 볼 때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라고 대놓고 그냥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 좋아, 대신에 지금 당장 커피를 좀 만들어 보겠니? 라고 해서 알겠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앞치마 입고 플랫화이트 2잔을 만들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떨려서 결아트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라떼아트 시키는 거 보고 와,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영어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커피만 준비하셔서는 절대로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영어가 돼야 바리스타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영어가 막 비즈니스 영어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화려한 영어 이런 건 상관없는데 진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돼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도 알아듣고 경험해보셨잖아요. 얘기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발뒤 웃으면서 뭐 인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주문 확인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손님한테 서빙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카페 영어는 꼭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냥 학원 가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일반적인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 회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좀 실무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유튜브에다가 영어로 검색을 해서 뭐 뉴질랜드 카페, 뉴질랜드 커피, 호주 바리스타, 뉴질랜드 바리스타를 검색해서 현지에 있는 카페에서 쓰는 영어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 정말 꿀팁인데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카페를 미리 조사하고 염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SNS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내가 뭐 오클랜드를 간다. 그럼 오클랜드에 있는 내가 좀 가고 싶은 카페 한 4군데를 정하세요. 그다음에 거기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뭐 페이스북 계정을 들어가셔서 거기 카페에 있는 메뉴판을 쫙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메뉴를 알 수 있고요. 그럼 거기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현지인들이 쓴 이제 네, 리뷰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슬랭이나 그들만의 언어를 좀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주얼 같은 것도 이미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라떼아트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그분들이 뭐 많이 쓰는 인사, 안부 이런 것들이 인스타 이제 컨텐츠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카페를 다 알고 가시면 면접 볼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인스타그램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회사 취업하기 전에 사실 그 회사 알아보고 가는 것처럼 카페도 알아보는 게 좋고, 그냥 단지 여기서 논외긴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 라떼아트는 필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뭐 플러스긴 했는데 저도 비슷하긴 했어요. 다운타운에서 잘 되는 카페를 들어가고 싶어서 넣었었고, 다행히 거기서 불러줘가지고 갔는데 약간 테스트가 바로 바에 들여보내서 시키더라고요. 너 커피 한 잔 내려봐라.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보더라고요. 제가 위생이나 이런 걸 어떻게 신경을 쓰는지. 예를 들어서 포토필터 맨 처음에 에스프레소 이제 빼서 한 다음에 이거를 닦는지 안 닦는지, 물 흘려주는지,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라떼아트를 하더라도 이런 행주 같은 걸로 스팀하는 데 같은 걸 청소를 하는지.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머슬 메모리라고. 제가 그 당시에는 바리스타 좀 쉬다가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로스팅을 잠깐 했어서 그 경험 때문에 사실 저는 오래 불려갔었거든요. 너 근데 로스팅 했었는데 괜찮겠어? 했는데 제가 괜찮다 하고 이제 그런 내리는 이제 프로세스를 보고 얘가 정확히 이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구나 해서 그냥 뽑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자격증도 그렇고 뭐 생활을 해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한 이제 추출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루틴이 좀 잡혀 있어야지. 거기는 커피를 워낙 많이 마시는 나라들이라서 맞아요. 좀 납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절실한 사람이 더 열심히 준비해야죠. 이 정도는 사실 준비하기 어렵진 않은 부분이라서 맞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꼭 준비하고 가셔야 하는데 하나라도 준비를 안 하시면 네. 가서 많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정말 저도 사실 영어가 제일 힘들어요. 가면은 긴장하거든요. 특히나 바빠지면은 더 안 들립니다. 맞아요. 네, 바빠지기 시작하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긴장하니까 진짜 안 들려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진짜로 필수로 꼭 하셔야죠. 맞아요. 바리스타라면 그냥 카페에서 쓰는 영어만이라도 공부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라떼아트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라떼아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인스타 같은 데서 이런 워홀 수업 하시는 분들 보면 라떼아트에 치중된 수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선생님이 얘기하신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은 비교적 좀 덜 다루는 것 같아서 뉴질랜드에서는 라떼아트가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일단 중요한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일단 사실 제가 일했던 카페들은 보통 도심에서 아주 바쁜 카페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필수였어요. 근데 뉴질랜드도 역시도 이렇게 외곽으로 가게 되면 엄청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통 도심에서 잡을 많이 구하니까 이제 거기서 잡을 빨리 구하려면 라떼아트를 배우는 게 필수인데, 사실 라떼아트만 가지고 워홀을 간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맞지만 사실 이렇게 저희가 외국으로 삶을 살러 가는 거고 저희가 외노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라떼아트 말고도 중요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저는 제가 지향하는 게 가기 전에 준비하는 방법부터 영어 공부, 특히 다 바리스타 영어, 그리고 커피 추출도 거기만의 어떤 그런 스킬들이 좀 있어요. 뭐 메뉴도 저희 나라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메뉴도 다 만들어 보고, 피크 타임에 이제 도켓을 빨리 치는 방법도 좀 배우고 가야 되고, 뭐 우유도 어떻게 거품 분배하는지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떼아트도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취업할 때 이력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면접을 잘 보는 방법도 필요하고, 살아야 하니까 집을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바리스타로 일할 때 좀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혹은 워홀
택이라고 해서 워택이라고 해서 이제 5호를 가신 분들이 많이 겪는 권태기 같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라떼아트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게 많다. 그래서 가시려는 분들이 꼭 이제 라떼아트도 열심히 하셔야 하지만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뭐 영어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는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은 커리큘럼이 워홀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내가 워홀을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워홀을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8호로 잡지에다가 워킹홀리데이 셀프 진단표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진단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뉴질랜드 워홀 자체가 제 바리스타 여정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큰 터닝포인트였기 때문에 정말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워킹홀리데이 진단은 화면으로 나가니까 빠르게 캡처하시고 저희는 또 이제 조윤주 트레이너와 함께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레디 투 워크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